이것이 사음침법이다. 사음침법은 스마트폰이라 하면 중국 침술은 모토로라 초기 버전 벽돌폰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아. 아니 TCM을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TCM도 매우 훌륭한 요법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침술의 적용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서로 다른 경혈을 자극하면 서로 다른 생리학적 변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술의 효과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침술 진통제에 관해서는 엔돌핀 이론이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입니다. 이 그림과 함께 살펴보십시다. 361개의 경혈들은 각각 어떠한 병증, 어떠한 통증을 치료한다. 그게 다 설계도에 나와 있잖아요. 청사진에. 어떤 특정 경혈에 찌르면 일시적 수용체 전이 바닐로이드, 즉 일시적으로 신경전달 수용체 시스템이 발동된대요. 그로 인해서 일련의 통증 완화 시스템이 발동되는데 시상하부, 배고픔과 포만감 조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상하부 아치형 핵, 수관 주위 회색질에서는 통증 처리를 담당하고 있고 핵솔기 매그네스에서는 통증 억제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특정 경혈들마다 어떤 경혈은 생리통, 어떤 경혈은 두통. 그런데 우리가 한두 개 경혈만 찌르진 않죠. 일반적인 체침에서는, TCM에서는 여러 개, 수십 개, 때로는 100여 개 이상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돌핀 증폭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뇌의 기관을 통해서 엔돌핀, 뇌 등에서 추출되는 몰핀과 같은 진통 효과를 가지는 물질의 총칭, 이 엔돌핀 계열의 통증 제어 역할을 하는 물질들은 페리페럴 오피오이드 펩타이드, 말초 아편상 펩타이드가 있고요. 오피오이드 펩타이드, 아편상 화학물질로서의 펩타이드, 대마 유사 지질로서의 통증 억제 물질, 그리고 오렉신, 각성작용하는 물질 등등이 엔돌핀 하위 버전들이에요.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 뇌하수체, 피추터리 글랜드, 그리고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 줄여서 HPA라고 해요. HP 액시스, 그 축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도 나타나는데 어떠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유발 효소 콕스2가 증가하고 그리고 PGE2 염증 유발 매개체가 증폭이 돼요. 그런데 특정 경혈의 침을 찌르면 특히 아드레날 글랜드, 여기에서는 말초 도파민, 페리페랄 도파민이 증폭되면서 엔티 인플라메토리, 항염증 효과, 그 작용이 나타난대요. 그로 인해서 통증이 억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TCM은 각계격파, 특정 경혈들에 찌를 때마다 그 통증 제어 물질이 각기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연합해서 증폭될 수 있다. 식품회사에서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공존이라는 시방서에 의해서 식품을 제조해요. 제약회사는 약품공존, 그리고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공존에 나오는 그 시방서에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황제 내경, 난경, 침구, 가불경 등의 침술 공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유한다면 침술 공전 제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는 경맥의 허실에 따라 허복이모 실사기자 보사침법을 적용하라. 이게 침술 공전 1장 1조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말씀드렸듯 TCM은 통증 클리닉, 즉 여러 개의 경혈들을 조합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법이에요. 마치 산탄총 요법이다. 사음침법은 차원이 달라요. 병든 자는 경맥의 허실에 따라 허복이모 실사기자 보사침법을 적용하라. 내경이론 형성 이후 삼두인 화인학 선생만 경맥 허실증과 인체 내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어떻게 실제하는가, 그 메커니즘은 뭔가, 그건 삼두인 황인학 선생만 해답을 찾았어요.
이 침술공전 제1장 1조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아니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누가 현명한 학자가 나타나서 잘 설명해 주겠지. 우리는 일단 통증 클리닉에 집중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삼두이는 이걸 깨달아서 삼음양오행침을 만들죠. 삼음양오행침법.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황제 내경, 난경을 통해서 상한론을 비롯한 방제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침구학이 발전합니다. 침구학은 에날지지아 아큐펑처로 발전했고 그리고 상한론과 삼음양오행침법은 시스테믹 요법으로 발전합니다. 즉 내경 침술공전 1장 1절에 나오는 병든 자는 경맥의 허실을 가려 허보기모 실사기자 원칙 보사법을 적용하라. 이건 시스테믹 병증을 논한 거예요. 시스테믹. 상한론 그리고 삼음양오행침법의 효과는 시스테믹 테라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한론 원서 서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대자연은 금수목화토 오행의 운기를 천지간에 분포하여 삼남한상의 생장과 변화를 수장하고 사람은 인의 예지 신 등의 오상의 길을 타고났으며 오상의 길은 형상으로 나타나서 오장이 된다. 그 기혈 운행의 통로가 되는 경락과 기혈 집산의 관문이 되는 오수혈을 통하여 음양의 기와 회합하고 통달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나 이 음양의 변화는 미묘하여 촉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우수한 재능과 정묘한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 심오한 이치를 어찌 탐구해내겠는가. 여기에서 오수혈, 그런데 이것은 오수혈과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제1선에 배치되어 있는 배수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 기혈 운행의 통로가 되는 경락과 기혈 집산의 관문이 되는 오수혈과 배수혈을 통하여 음양의 기와 회합하고 통달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 이게 생명력의 시스템이다. 메커니즘이다. 이번엔 삼두인 침구 요결의 3, 4번님의 원서 서문 중의 일부 내용. 들으니 천지가 개벽하며 산천지기가 비로소 나뉘고 인과 물이 탄생하며 동정지형이 능히 배합되었도다. 기는 백일화에 드러나 있지만 이치는 가운데에 의지하나니 현명한 선비의 강의로 말미암음이 마땅할지언정 어찌 어리석은 사내가 감히 헤아리겠는가. 무릇 기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으로 백수구규가 있고 형상이 병이 부착된 것으로 천사만령이 있는데 근골 맥락은 변화가 무궁하고 생황휴수는 운행이 불규칙하도다. 이런 연고로 보사의 이치를 올바로 전하는 바가 없더니 후에 훌륭한 사람이 책을 만들어 후대에 전함으로써 세상에 행해지게 되었다. 황제와 기백께서는 약속에 대한 문답을 시도해 주셨고 화타와 변자께서는 침구의 법칙을 드리워 주셨으니 군신 좌사를 세워 한여를 취하고 보사 영수를 이용하여 한랭을 구하도다. 삼침법의 핵심 원리예요. 이게 내경 침술공전 제1장 1절의 내용을 3, 4번님께서는 확실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경사번님 역시 몸은 삼재의 동량을 만들고 혈은 오행의 문정이 되나니 일신의 허실을 널리 관찰하고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 한다. 의자는 의연히 심중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요 병이라는 것은 허라는 뜻이니 오직 진단하는 선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상생자는 가히 보하며 상극자는 반드시 사하며 허는 가히 보하고 실은 가히 사하니 이원에서 병을 치료하면 가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믿어도 좋으나 귀신의 말은 믿지 말라. 그리고 다시 중경사의 원서 서문 중에서
기혈 집산의 관문이 되는 오수혈을 통하여 음양의 기와 회합하고 통달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습니다. 삼사부님과 중경사부님의 의학관이 똑같다. 이 두 분은 황제내경 침술 공전에 병든 자는 그 경맥의 허시를 판단하여 보사법을 시행하라. 원칙 허복이모 실사기자. 중경사께서는 탕약으로 그것을 구현해냈고 삼사부님은 오행침으로 그것을 구현해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상한눈의 저 유명한 처방 마황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황탕증은 독감치료방이에요. 그런데 병든 첫날 주증이 무한, 오한, 두통, 맥북인, 발열, 체온해, 객증은 건기침, 코막힘, 두통, 관절통, 근육통, 요통, 코피 그리고 흉만이 있습니다. 이 마황탕에는 딱 4가지 약재가 배합되어 있는데요. 마황, 발한, 산한, 땀나게 하여 오한을 취한다. 오한은 심한 발열 때문이고 산한이란 발열로 인한 오한을 물리친다는 뜻. 그리고 계지가 들어있는데 계지는 발한 해기, 기육을 열어 땀나게 한다. 행위는 지해수 기천, 감기 지해병천, 즉 기역으로 인한 천식을 치료할 때 쓰고, 그리고 구감초, 화중 완급 습윤. 마황탕은 강한 약이에요. 만약에 이 마황탕에 마지막 구감초가 없으면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약이에요. 구감초가 마황탕의 듣기 치료 기전을 완급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또 폐를 촉촉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요. 여기에 삼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군신좌사 어떠한 것들인가 보십시다. 마황이 군약이에요. 계지가 신하에 해당되는 약, 행인과 구감초는 일꾼에 해당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사의 상한론에도 군신좌사가 나오고 이 원칙으로 약재가 배합이 돼요. 그리고 오행침법에도 군신좌사가 있는데 마황탕은 땀나게 하는 약이에요. 일단 제일 첫째 목표, 진단할 때 독감을 심하게 앓고 있어. 고열, 오한이 심한데 스티키하지 않고 분바른 것처럼 뽀송뽀송해. 땀구멍이 막혀서 땀이 안 나. 마황은 땀을 내게 하는 약이지만 그러나 이 땀구멍을 여는 약재는 계지예요. 그래서 계지가 신하에 해당돼요. 이번에는 마황탕증과 같은 사암침법을 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삼두인 침구요결 상한문에 보면 독감든 첫날 방광정격을 적용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삼두인 침구요결의 의학관으로 볼 때 폐정격도 독감든 첫날에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 방광정격. 방광정격은 금생수 원칙에 따라서 상량과 지음을 보하고 토극수 원칙에 따라서 삼리와 위중을 사합니다. 폐정격은 토생금 원칙에 따라서 태백과 태연이라는 토혈을 보하고 화극금 원칙에 따라서 소부, 어제라는 화혈을 사해요. 여기에서 방광정격과 폐정격의 적용 차이를 말씀드리면 방광정격은 고열로 인한 오한 발열이 두드러질 때 방광정격을 적용하면 마황탕 복용한 것처럼 땀이 나요. 땀이 나. 그러면서 열이 식습니다. 그리고 폐정격, 이것은 약한 호흡기 면역. 독감 바이러스는 호흡기에 침투해서 병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약한 호흡기 면역력, 그것이 주증이라면 폐정격을 적용하고, 그러나 고열, 발열로하는 방광정격, 폐정격증에도 발열로한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폐정격증에도 발열로한이 있어요. 그리고 천식이 있지만 발열로한이 방광정격증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마일드하다. 여기에서 군신좌사에 해당하는 경혈들, 금생수, 수양명조 대장금경, 대장은 방광의 어미예요. 그 어미는 금에 해당하는 경맥이에요. 그래서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금혈인 상량이 분에 해당하는 경혈, 그리고 작용의 금혈이 신하에 해당됩니다. 삼리와 위중은
사역군, 일꾼에 해당되는 경열. 폐정격에서는 토생금 원칙, 족태음서 비토경은 토에 해당하는 경맥이에요. 비장은 토에 해당하는 장부예요. 그런데 토생금 원칙에 따라서 태백태연을 보아하니까 태백혈이 군에 해당하는 경열, 태연은 신하에 해당되는 경열, 화극금 원칙에 따라서 소부와 어제를 사하니 이것은 사역군에 해당되는 경열이다. 오행침에도 군신좌사가 있고 상한는 처방로 군신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광정격은 특히 중추신경계의 면역을 증폭시켜서 해열작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폐정격은 호흡기계의 면역력이 증폭되므로 발열오한도 먹고 또 폐에서의 병사를 물리치는 기운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마황탕의 군신좌사 사암침법에도 이러한 군신좌사의 원칙이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을 통해서 사암도인이 선택한 경열조합, 그것으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TCM에서는 TCM 폄훼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TCM에서는 무환, 오환, 두통, 맥부긴, 발열, 천해, 그리고 건기침, 코막힘, 두통, 관절통, 근육통, 요통, 코피, 흉만, 여기에 만약에 위장장애까지 있으면 구역을 하면 혹구역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적용하고 해서 TCM에서는 수십 개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상한론 처방에서 마황탕은 단지 4개의 처방, 그럼에도 두통, 관절통 등등이 치료가 돼요. 그런데 후세방에서는, 즉 상한론 외에 거의 모든 방제의 탕약을 후세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약제가 후세방 약제는 최소 10개에서 20개, 때로는 30개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암, 음양, 오행침은 상한론과 같다. 후세방은 TCM 아키팡초와 같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를 들어서 폐정격을 놓게 되면 토생금 원칙에 따라서 태백과 태연을 보합니다. 폐가 호할 때, 폐라는 장부가 호하고 폐경이라는 경기가 약해요. 그럴 땐 비장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비장이 또는 족태음수 비토경이 폐 또는 수태음수 폐금경이 허에 빠진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걸 주역 용어, 공리공론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실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암침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암침법을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폐가 호할 때 화극금 원칙, 즉 심화경은 어떻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약한 상태로 허덕이는 폐를 더욱더 못살게 공격하는가, 그것도 우리 몸에 실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 가능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에서 나온, 외국엔 이제 5 엘리멘츠라는 오행침이 있어요. 우리 오행침과 달라요. 그건 그 논문이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자들 논문에서 그걸 논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토요일날 업로드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확실하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토요일.